가져 하나 더 주고. 자, 여기 이제 채워야 돼. 빼주고. 네. 그래서 이걸 넣고. 이렇게. 조그맣게 할게요. 다 섞은 거죠? 네. 0.5, 0.5 들어간 거. 음. 이쪽으로 넣으세요. 안녕하십니까. 혈치과 원장 박정철입니다. 오늘은 수술 영상을 먼저 보셨는데요. 오늘 보신 수술 영상에 대한 증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보신 이 증례는 먼저 초진 사진을 보시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. 환자분은 이제 58세 남자분이신데요. 병력은 이제 혈압이 있으시고요. 그다음에 47번 임플란트를 과거에 한 8년 정도 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셨는데요.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와서 이렇게 임플란트 주변에 본노스가 많이 생겼습니다. 바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바로 식립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래서 일단 제거를 하고 이 디펙트는 사이트 디벨롭먼트를 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하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. 구강내의 사진을 보면은 아직 연조직 로스가 심하게 있고 그러지는 않고요. 그냥 본너스가 많이 되어 있고요.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. 임플란트의 수직적인 위치라든지, 그다음에 인플라메이션이라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분은 먼저 보철물을 먼저 제거를 하고요. 이제 이 상태에서 픽스처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. 이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EFR 키트를 사용을 하는 거는 이제 두 개의 부속품을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. 첫 번째는 리무버 스크류라는 거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. 이 리무버 스크류를 임플란트에 연결을 하고요. 이때 연결을 할 때 리무버 스크류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. 연결하는 방향은 이거는 시계 방향입니다. 첫 번째 연결하는 이 리무버 스크류는 시계 방향으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토크 렌치가 픽스처를 제거하는 토크 렌치는 400N까지 나오는 그런 토크 렌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철물을 조일 때 사용하는 30N까지 나오는 그런 토크 렌치하고는 분명히 그 눈금을 잘 보고 구별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. 잘못 사용하시다가는 나사가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잘 확인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, 먼저 리무버 스크류를 임플란트의 시계 방향으로 연결하시는 거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리무버 바디를 위에 연결합니다. 리무버 바디를 리무버 스크류에다가 연결을 해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. 이때는 방향은 이제 임플란트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 시계 반대 방향, 리버스 클럭와이스, 카운터 클럭와이스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시면 되고요. 이때 이제 토크렌치를 사용하는데 이 토크렌치가 400N까지 이렇게 토크렌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파워는 힘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. 그다음에 처음에 그 연결했던 그
리무버 스크류는 보통 저는 한 80에서 100뉴턴 정도에서 체결을 하고,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리무버 바디를 연결을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제거를 합니다.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임플란트가 이제 빠져나오고요.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본너스가 좀 많아서 제거하는데 크게 이제 어려움은 없었던 거고요. 이제 제거하고 나서 그라프트를 바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라프트를 하려면은 이제 연조직이 깨끗하게 다 제거가 돼야 돼서 그로네이트 티슈를 다 제거를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약간 절개를 좀 했었습니다. 절개를 한 이유는 소프트 티슈들을 깨끗이 박리를 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플랩을 좀 여는 게 더 깨끗하게 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플랩을 박리를 좀 하게 됐고요. 그다음에 이 그라프트 머터리얼을 사용을 했는데요. 그라프트 머터리얼을 넣기 전에 먼저 이분이 이제 월이 버칼 쪽, 링구알 쪽 월이 다 로스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버칼 쪽하고 링구알 쪽으로 이렇게 오스mem 하드라는 조금 뻣뻣한 그 성질의 콜라겐 멤브레인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버칼 쪽에다 한 장, 링구알 쪽에다 한 장 이렇게 끼워서 약간 벽을 만들어준다 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멤브레인을 이렇게 끼워 넣었고요. 그리고 나서 그라프트 머터리얼은 볼륨을 좀 유지해 줄 수 있는 이종골 에이오스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리제너레이션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합성골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출시되어서 사용을 하게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어스템에서 지금 LCAR이라는 좀 인덕티비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합성고를 같이 믹스를 해서 1대1로 믹스를 해서 그라프트를 하고요. 그다음에 그 위쪽에는 이제 오픈 힐링이 될 걸 예상을 해서 그 위쪽은 에오스 콜라겐으로. 에오스 콜라겐을 좀 사용을 해보면 오픈 힐링인 경우에 있어서 소프트티슈 힐링이 되게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위쪽에는 에오스 콜라겐을 이용을 해서 오픈 힐링 되는 부분들은 그 예상을 해서 에오스 콜라겐을 적용을 하였습니다. 이렇게 해서 봉합은 이렇게 많은 봉합은 하진 않았고요. 히든엑스하고 히든엑스로 이렇게 안에 이제 그라프트 머터리를 좀 눌러주기 위해서 히든엑스를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위는 뭐 심플 인터럽티드 좋죠.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이게 2주 후에 스티치 아웃 했을 때 모습인데요. 일단 저희가 이제 이 그라프트를 통해서 물론 이제 그 상실되어 있는 뼈를 좀 회복해 주는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소프트 티슈 지금 이분 제거할 때 보면은 연조직이 많이 이렇게 붕괴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. 퇴축도 있지는 않고요. 그래서 이 연조직의 형상을 조금 보존해 보고자 하는 게 이제 더 큰 목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연조직의 볼륨이 조금 유지가 되면 나중에 혹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그라프트를 더 하더라도 그 그라프트를 프라이머리 클로저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연조직을 조금 더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좀 막아보고 싶어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지배화를 시행한 목적도 있습니다. 수술 후에 포스트오피 파노라마 CT 사진이고요. 보면은 조금 많이 오버그래프팅이 되어 있습니다. 예, 일부러 좀 오버그래프팅을 한 건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마 제가 기대하는 레벨은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좀 만들어지기만 해도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. 어쨌든 이제 나중에 이분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. 그때 돼서 다시 또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